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미국장 급락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일단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시아는 하락 마감할 기세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리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개장은 안 했지만 선물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게 출발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낙폭은 1% 정도 하락은 1%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네요. 이 선물 보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급락 중인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급락 중인데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뭔 확신을 못 드리냐면 반등이 완전히 끝나고 오늘의 하락으로 재차 다시 완전 급락을 시작할 거냐, 아니면은 이 반등 중에 아니면 단기적으로 상승 중에 눌림이었다가 또 다시 오를 거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물론 어느 정도 어떤 생각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 좀 더 오를 수 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급락할 것이다, 이유는 가질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두 이유 모두 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외하고,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 보자면 어딘가 중요한 지지선을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선이 저항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유리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요건 일단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밤에 이제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발표 예정인데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PCE라고 해서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미국 GDP 또 나오고요. 그리고 파월의장 연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밤은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변동성을 확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확대한다는 건 꼭 급락한다는 게 아니고 급등을 하던가 급락을 하던가 뭐든지 하여튼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 혹시나 싶어서 내일도 증시 일정 뭐 있나 살펴봤더니 내일도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더라고요. 미국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코어 PCE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이거 물가지표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에 화두니까 이 물가지표들이 내일도 발표가 되니까 내일도 어쨌든 이런 지표를 갖고 시장이 들썩들썩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내일 확인하면 되고요. 오늘 밤에 있는 이벤트들도 중요하다. 오늘 밤에 있는 이벤트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방향이 좀 결정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오늘 밤 지표 발표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좀 먼저 시장이 하락을 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지표 발표가 안 좋게 나왔다, 시장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쩌면 오늘 하락한 것이 악재의 선반영이라고 하면서 시장이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지지와 저항 확인하시면서 어딘가 붕괴시켰어요. 그 어딘가를 다시 넘어서지 않으면 상승은 없다. 이거 다시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이다 생각하시면은 가장 깔끔할 거예요. 요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나하나 좀 증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일단 중국 증시 좀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중화권 증시요. 특히 상해종합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였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오버슈팅성, 좀 약간 슈팅성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급등을 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급등하면은 이거는 아래로 꺾이기 위한 급등이지 않겠냐, 속임수성 급등이지 않겠냐라고 살짝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봤었는데, 일단은 오늘 이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은 하락을 해줬다? 하락해야 될 자리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아무튼 일단 의미 있어 보이는 음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굵직한 게 하나 떨어졌고요. 낙폭도 좀 됩니다. 근데 워낙 이 추세적으로 좀 강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기 어딘가를 3,400대, 상해종합 3,400대를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어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확실히 3,400대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확인은 하고 있어요. 저항 확인할 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상승의 일시정지일 수 있지만 꺾일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거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중국 증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언제나 위안화, 그죠?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 삼각 수렴형 잘 나오고 있고 저점들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좀 많아 보이겠죠. 근데 환율이 위로 올라가면 중국 증시는 내려올 가능성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긴 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하시면서 중국 증시 보시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홍콩도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 하는데, 뭐 홍콩이 중요해서 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세계 증시가 좀 비교적 중요한 자리, 뭐 그런 자리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서, 공교롭게 홍콩도 그런 자리에 와 있네요. 요 한마디 하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딱 봐도 그죠? 전고점 자리죠? 예, 직전 고점 자리, 전고점 자리, 여기가 중요한 자리일 겁니다. 여기를 돌파한 짝해서 넘어가면 이제 하락 추세의 변화가 생기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이 자리에서 저항을 인식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어요. 또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중화권 증시가 지금 좀 모습이 좀 그렇다라는 거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지난번에 그 홍콩 달러 이야기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페그제 붕괴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살짝 운은 띄워놨었습니다. 페그제 상단이 7.85죠, 그죠? 7.85달러. 아직까지는 그죠? 이런 것만 봐도 아직까지 세상이 그냥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외환 당국에서, 홍콩 외환 당국에서 열심히 외화 풀어서 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7.85라는 자리를 사수했고, 근데도 아무튼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상황이에요, 그죠? 이거 더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걸 수도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밀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폭이 얼마 안 돼요,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이거 과연 홍콩 정부가 이걸 잘 계속 이 환율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잘 보긴 봐야 될 겁니다. 예. 근데 홍콩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환율 방어를 오랫동안 잘 했던 적이 있긴 있죠. 예, 어느 정도 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글쎄요, 뭐 이번에는 어떨지 또 지켜보자고요. 흥미롭게 잘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일단 그죠, 반등하다가 어디선가 좀 꺾일랑 말랑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저항을 의식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관해선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한국 증시 좀 짧게 살펴볼까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315 자리에서 315까지 개파락 출발하길래, 저 같으면 한 번쯤 뭐 위쪽으로 잡아보고 싶다라는 이야기 살짝 던져보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15 붕괴된 거죠. 명백하게 붕괴됐으니까 이런 거 당연히 315에 잡았던 물량들 없애버려야 될 겁니다, 그죠? 상방 보시는 분들 315 붕괴되면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 상방 보는 거요. 이렇게 됐으면 일단은 315 어쨌든 오늘 저항으로 확인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목표치는 일단 전저점까지 열리게 되겠죠. 한 304, 305 정도 자리까지 일단 하락의 목표치는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갈지, 뭐 아니면 또 뭐 반등을 할지 어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오늘 밤에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그 지표에 따라서 좀 반등을 시도하거나 어떻든 뭐 하여튼 어떤 모양이 나타나겠죠.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다? 315라는 자리를 이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거 보시면 됩니다. 315 안 넘어가면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315 붕괴됐으니까 이제 315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니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신속히 뭐 조금씩 움직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코스피는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뭐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죠? 불안하죠. 이번에 6만원 터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만원 터치도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으니, 얘도 일단 목표치인 전저점까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56,000원 후반대, 57,000원대까지 일단 하락 목표치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고점 자리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뭐 조금 더 좁은 박스권 안에, 사실 진짜 의미 있는 건 6만원을 넘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의 고점 자리, 뭐 58,800원 이런 자리를 돌파한 짝 해놔야 그나마 좀 6만원 돌파, 6만원 터치도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오늘 만들어 놓은 고점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뭐 57,000원 정도까지 뭐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튼 이 지난 2,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뭐 단기 낙폭과대네 이런 이야기 이제 없다는 거예요. 뭐 풋옵션이 과했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이격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표현들을 드렸는데, 그런 거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뭐 쌓인 거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냥 뭐 속 시원하게 아래로 보내도 단기 낙폭과대 이런 거 없습니다. 잘 보시긴 해야 돼요. 참 코스피 하나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320일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직 터치 못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요. 그냥 제 말은요. 이거 320일 터치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져 버리면은 이거 300 붕괴도 이거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300이라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긴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지지선인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박스권이라는 게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는 건데 지금 위에 터치하러 갔는데 321을 터치 못하고 지금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꺾이게 되면 300 붕괴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00 붕괴되면은 이제 밑으로 지지선이 듬성듬성 있어요. 이제 잘 없어요. 이제 그냥 코로나 때 전저점까지 사실상 거의 뭐 열려버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이란 자리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잘 하락하고 있죠. 네. 얘도 그나마 좀 더 올라가고 싶으면 최소 여기 뭐 1100 정도 자리는 돌파 한창 해줘야 되는데 일단 1100은 붕괴됐고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는 전저점까지 얘도 목표치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아무튼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게 지금까지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 반등이 멈추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뭔가를 잘하자. 여기서 이 시장이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여기서 뭔가를 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이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순순히 잘 멈추지는 않네요. 그죠? 좀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드리죠. 급락했지만 급락이 아니네요. 폭락했지만 폭락이 아니네요.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제 고변동성 시장이다 보니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 정도 하다 박스권 만들고 나서 여기서 매물 여기서 매물 쌓고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제 패턴이 달라진 거죠.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도 없이 그냥 바로 자빠지는 모습들이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아이고 나 아직 못 샀는데 급락을 하고 있네. 나 아직 뭘 못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모양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어제 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위아래로 몇 포인트 정도 떼줄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늘 315 붕괴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신호 나왔으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앞으로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뭐 어제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솔직히 오늘 하락할 줄 어떻게 알아요? 이 그림만 보고 어제 뭔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큰 그런 베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이 봉이 나오고 나서 확인하고 장중에 뭘 움직이거나 이런 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뭐 샀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은 이제 본인만 피곤해지신다는 거. 지나간 거는 시원하게 잊으시고요. 당장 눈앞에 나온 신호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1300원을 향해 다시 힘차게 상승을 시작했죠. 네. 이런 것만 봐도 증시의 반등이 힘이 없는 게 한국 증시가 힘이 없는 게 아주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 그래도 힘을 잘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 주면서 괜히 또 뭐라고 할까요? 벌집을 건드린 기분이랄까요? 약간 그냥 올라갔어도 됐는데 눌렸다 올라가면 더욱더 스프링처럼 강하게 튀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달러 환율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 한국 증시 미래가 어둡다.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밤에 미국 증시 뭐 봐야 됩니까? 변동성이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3,900 혹시나 저항 테스트하러 위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혹은 오늘 아래로 마음 먹으면은 3,71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크게 방향성 열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서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11,780 테스트할 수 있고 저항으로는 넘어가면 뭐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혹은 아래쪽으로 붕괴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사실상 여기 있는 11,250까지도 쑥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지와 저항 자리나 좀 체크하시면서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나온 봉을 기준으로 뭐 오늘 예를 들어 뭐 반등이 올라온다, 3,900 부근으로 올라온다, 그럼 반등시 매도 전략 하겠다, 그런 거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음봉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어제 뭘 했었어야 되네 그런 생각들 하시지 마시고 어제 준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요. 몇 프로 정도, 이거 봉 하나 정도 해봐야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뭐 그 몇 프로는 인생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6월 말인데 6월 말쯤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이제 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좀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죠?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직수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은 빅스 어떻죠? 빅스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오늘 27북은 지지력 확인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좀 자연스러울 거다. 이런 이야기 일단 말씀드렸고,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음봉 나오고 빅스가 떨어지면 오히려 증시는 그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점들 그죠?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오늘 뭐 금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고점 자리 여기 지지력 테스트 아마 한 번 더 들어갈 모양이네요.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달러 인덱스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할 말 없고요. 단지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좀 주춤주춤 할 수는 있겠죠. 요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도 한 번씩은 체크하자고요. 우리 관심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2만짜리 싸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지력이 영 없네요. 그죠? 예, 지지력이 영 없어요. 계단식으로 아무래도 계속 죽어 내려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 시장이 좀 겨울로 왔구나, 겨울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은 되겠죠. 하여튼 매일매일 이게 변동성이 커서요, 이게 봉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대응이 어려워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추세적으로 좀 길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고점과 고점 연결하시고요, 저점과 저점 연결하시면 추세가 나오죠. 예, 추세대로만 먹자, 요 정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